자, 우리 공손이라는 건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마치 그 감모 손실 같은 느낌인데 감모 손실이 아니에요. 감모 손실은 물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없어진 건데 얘는 물건 만드는 중에 불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으로 합격하지 못한 걸 공손이라 그래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작업 폐물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작업 폐물은 스크랩이라고 불러요. 찌꺼기를 말하는 거고 공손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 공손이라는 걸 구하는 게 우리 제공품 T 계정에서 자, 기초, 기말 그리고 착수 완성 이 T 계정은 우리 종합원가 계산할 때 봤던 기억이 나시죠? 자,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기초가 우리가 착수를 1000개를 했어요. 기초가 그리고 올해 착수를 2000개를 했어요. 그런데 기말이 예를 들어 1400개가 있다면 완성 몇 개 해야 되죠? 1600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합격된 게 1400개라고 볼게요. 1400개. 그럼 이 완성품을 우리 다른 말로 합격품이라고도 해요. 우리 불량품 검사에서 이제 합격해서 제대로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에서 그럼 차이 나는 200개를 우리가 공손이라고 봤을 때 이 공손도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라고 있어요. 그럼 정상 공손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작업 환경 하에서도 발생하는 불량품이 있죠. 우리 그 삼성전자든 어디든 갔을 때 보면 불량률 몇 퍼센트 달성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마 좋은 환경이라더라도 불량품이 꼭 그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불량품이 나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우리가 만드는 걸 우리 정상공손이라고 그러고 이 정상공손은 매출 원가에 가산할 거예요. 그럼 비정상공손이라는 건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실수나 과실이나 혹은 뭐 전기가 꺼져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불량품 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비정상공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느낌은 감모 손실이랑 비슷할 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감모 손실도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비슷한데 감모 손실은 물건 없어진 거고 얘는 내가 만드는데 불합격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말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정상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효율적인 데보다 그러면 잘못된 표현 같은데 그게 아니고 효율적인 환경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불합격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정상공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비정상공손을 구하는 공식이 공손 수량에서 빼기 정상 공손 수량 빼는 거예요. 비정상 공손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공손에서 우리 전체 공손 수량에서 정상 공손 수량을 빼면 비정상 공손 수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정상 공손이라는 건 이제 기준점을 우리 문제에서 잡아줄 거예요. 뭐의 몇 퍼센트다. 일반적으로는 뭐 완성품의 몇 퍼센트까지는 정상 공손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완성품의 10%다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예를 줄 거예요. 뭐 5%다, 10%다 이렇게 예를 주면 완성품이 1,400개죠. 그러면 1,400개의 10%면 140개가 정상 공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140개인데 지금 전체에서 공손이 200개 났죠.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60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봤을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얘도 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지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가. 그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르쳐 주면 우리 200개가 공선이면 1400개가 완성품이라는 걸 알겠죠? 여기 공선이 200개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얘는 140개구나, 얘는 62구나. 이렇게 그냥 산수처럼 끼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우리 공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선에 대한 건 이것만 아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개념 아셔야 될 게 정상 공선이 매출 원가에 가산된다라고 했죠. 그럼 매출 원가에 가산된다는 게 완성품은 당연히 불량품 검사를 한 건데 기말 제공품이 불량품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완성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50%까지 절반까지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럼 절반까지가 완성도인데 검사 시점이 60% 지점에서 불량품 검사를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물건의 완성도가 50% 지점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불량품 검사는 검사기가 60% 지점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기말 제공품은 불량품 검사를 받은 건가요? 아직 검사 시점을 안 지나갔죠? 그죠? 지금 불량품 검사를 60% 지점에 하는데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50%라는 건 아직 불량품 검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아직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아직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불량품 검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발생한 140개의 정상 공소는 전부 다 완성품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 배부해 버리는 거예요. 얘는 기말 제공품에서도 불량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불량품 검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불량품이 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완성품에만 이 불량품의 정상 공소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검사 시점의 30% 지점에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럼 지금 완성도가 50%인 거는 불량품 검사도 이미 끝난 거죠. 끝난 상태인데 140개의 공선이 나왔다면 얘가 첫 번째 거인데 두 번째는 얘 둘이가 1400, 1400이니까 여기서 70개, 여기서 70개가 나왔다고 이렇게까지 분배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의 1번, 2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말 제공품에도 우리 정상공선 원가를 분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겠죠. 둘 다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는 단기에 완성된 걸로 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기말에 남아 있으면 올해가 아니라 차기의 매출 원가로 가산시키느냐 그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기말 제공품에 분배한다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글로 적혀 있는 말을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지금 검사 시점이 이 지점이네 그리고 완성도가 몇 %네 그럼 기말 제공품은 불량품 검사를 했다 안 했다 이 생각에서 했으면 여기도 분배하는 거고 불량품 검사를 안 했으면 여기는 분배 안 한다 이렇게 기준만 잡으시면 얘는 끝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준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좀 볼게요. 600페이지로 가봅시다. 비정상 공소는 영어 왜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여기
아니요, 전부 다 영업외 비용으로 그냥. 이건 매출 원가에 들어가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돼서 매출 원가로 흘러갈 거고, 얘는 내년에 들어갈 건데, 근데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건 여기로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재무회계로 치면 여기는 500번대, 영업외 비용 900번대니까 여기 돌을 일이 없죠. 그죠? 자, 600페이지에 8번 문제 봅시다. 자, 8번. 컴퓨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한결에서 공산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한다. 월초 제공품 600단위, 당월 생산 착수량이 1400단위, 당월 제품 생산량이 1700단위, 월말 제공품이 200단위다. 정산공소는 완성품의 5%로 하는 경우 정산공소품 수량은 몇 단위인가?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 단순한 산수 문제다, 그죠? 자, 제가 우리 정산공선이 뭐라 그랬죠? 지금 매출 원가에 가산할 건데 기준을 줄 거라 그랬죠? 완성품의 5%로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장난 안 했고 뭔지 알면 바로 풀겠죠. 완성품이 몇 개예요? 문제에서 1700개죠? 그거의 몇 퍼센트래요? 그거 곱하면 답이에요. 근데 이제 문 내용인지를 모르면 혼자 상상의 나래는 막 펼치겠죠. 자,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보시면 뭐 월초가 600이다. 그리고 착수가 1400이다. 그리고 얘가 1700이다. 그리고 월말이 200달이다. 그럼 공소는 총 몇 개 났죠? 100개 났는 거 맞나요? 그죠? 100개? 그죠? 그런데 정산공소는 5%를 쓰니까 85개가 되겠죠? 그죠? 문제수 적어놨잖아. 근데 지금 얘는 정산공소 물어봐서 제가 간단한 거라 그랬고, 비정상공소는 말했으면 몇 개죠? 그렇죠. 비정상은 15개 되죠. 그래서 내용만 아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잘 보는 거예요. 정상공소는 뭐의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99% 완성품 수량이 몇 퍼센트다라고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잡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 682페이지로 갑시다.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682페이지 6번. 자, 다음 중 공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성품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품을 말한다. 그게 지금까지 공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음 2번 비정상 공선은 효율적인 작업 수행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공선이다. 우리 비정상이니까 효율적이라면 얘는 안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이고, 3번의 비정상 공소 원가는 제조 원가에 가산한다. 얘는 영업외 비용 처리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정화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이 공송품의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정상공송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지금 이거 이야기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여기에서는 불량품이 발생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정확한 거니까 틀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719페이지로 갑시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719페이지. 다음 공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선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이게 공선이라 그랬죠. 불량품. 두 번째 정상공선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도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 정상공선은 제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걸 정상공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비정상 공소품 원가는 발생된 기간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 외 비용 처리하니까 맞죠. 다음 4번에 기말 제공품이 공소품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상 공소 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방금 앞에 봤던 지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 지문으로 나오는 그 문제들 풀 때 보면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는 거 없나요? 보기가 같은 말을 인용해 쓰고 있죠.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그 하는 곳에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분들이 고르는데 원가액에 대한 책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는 책이 거의 똑같아서 그래요. 그 책에서 챕터만 여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만 다르게 바꾸고 옳다고 나오는 지문들이 거의 똑같은 게 같은 쪽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그 역으로 이용해서 올바른 지문을 익혀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공소는 여기만 보고 결합원가를 좀 봅시다. 얘가 더 많이 나와요. 공소는 오히려 세무일급에 더 잘 나오죠. 세무일급 시험에 더 잘 나오고 세무일급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해요. 얘는. 자, 우리 결합원가라는 건 우리가 동일한 공정 라인에서 마지막 부분에 서로 분배가 나눠지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우리가 소 한 마리를 도축을 하면 그러면 소의 가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를 도축하는 비용도 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도축을 해서 우리가 부위별로 이걸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지점을 분리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 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이 분리점까지 들어갔던 이 돈들을 우리는 소를 부위별로 나누면 뭐 예를 들어 등심이다, 안심이다, 안장살이다, 뭐 차돌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소 가격이 있을 거고 얘를 도축하는 가격이 있었을 건데 그럼 이 가격을 이 분리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원가를 알아야지 얘를 얼마에 팔 거다 이런 걸 정하게 되게 되겠죠. 그럼 제일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물량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물량 기준으로 나누는 게 제일 비효율적으로 느낌이 오죠. 일반적으로 좀 작게 나오고 희소성이 큰 부위가 우리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물량 가지고 많이 나오는 곳에 그 비율대로 많이 나누겠다는 거니까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금액을 모를 때는 이게 제일 빠르고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양만 가지고 무작정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 기준은 제일 비효율적인데, 그럼 반대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순실령 가능 가치로 나누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 적었어요. 순실령 가능 가치라는 건 판매 가격에 판매 부대 비용을 뺀 걸 우리 순실령 가능 가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도 이걸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할 건데, 그냥 판매 가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얘가 좀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혹시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에 제가 좋아하는 부위가 안창살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가격이 아마 드셔보시면 100g에 1인분이죠. 1인분에 만 얼마 하는 것도 있고 1인분에 3, 4만 원 넘는 데가 있어요. 같은 안창살인데.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 고기 자르시는 분이 안창살에 그 결에 맞춰서 잘라주는 것은 최소 3만 원 이상 하는 거고, 그냥 기계로 단순하게 자르고 내주는 것은 그 부위가, 얘는 부위가 엄청 좋다기보다는 그 손질에 따라서 맛 차이가 엄청 큰 부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서로 이 비율을 나누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방금 기계로 자른다고 했을 때는 판매 부대 비용이 작은데, 사람이 일일이 손질을 하게 되면 그거는 판매 부대 비용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게 비누 만드는 거. 비누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거기에 어떤 성분을 집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직전까지 공통으로 들어갔던 그 부분까지의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만 잡아서 그냥 비율대로만 나누면 되기 때문에 같이 문제 풀면서, 아, 얘는 이 기준으로 나누는 거구나, 얘는 이 기준 나누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안분하는 거예요. 비율대로 나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60페이지로 바로 가볼게요. 560페이지. 자, 9번, 9번 문제예요. 자, 결합 원가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분리점이란 연산품과 부산품 등 결합 제품을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제조 과정 중에 한 점을 말한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부위를 서로 분리시키는 곳 있죠. 자, 두 번째, 균등이익률법에서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 원가가 배부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 추가 가공비가 높게 되면 실현 가능한 이익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작은 원가가 배부돼야 되는데, 여기 표현은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틀린 거고, 다음 세 번째, 분리점 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이용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이걸 아는지 좀 많이 물어봐요. 우리 판매가치 계산할 때 우리가 곱해주는 게 몇 개 팔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생산한 양에다가 얼마에 판다면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얼마 팔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산량을 가지고 판매 가치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제일 비효율적인데, 얘 가격이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면 그냥 양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2번이 틀렸네요. 이건 지문으로 나온 거였고, 그대로 586페이지로 갈게요.
586페이지 10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 ABC 세 가지의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순실현 가치법에 의하여 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A가 우리가 순실현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보면 생산 수량이 50개죠. 50개의 최종 판매 가격이 한 개당 800원이에요. 그러면 50개에 800원을 곱하면 4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추가 가공 원가가 1,000원이 들어가죠.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39,000원이 된다라고 이해가시죠? 그럼 아래 39,000원 적어 놓으시고, 다음 B는 생산 수량이 90개인데 최종 판매 가격이 단위당 500원이고 그러면 45,000원에 우리 추가 가공 원가가 8,000원이에요. 그럼 8,000원 빼주면 37,000원이 우리 순실현 가능액이 됐네요. 37,000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C는 최종 판매 가격도 모르고 다 모르나 봐요. 그럼 분리점에서 단위당 판매 가격인 30개를 800원으로 곱해주면 돼요. 그럼 24,000원이 되죠. 그러면 지금 얘를 방금 구했던 게 39,000원, 37,000원, 그리고 24,000원 이 비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 때는 수를 우리 편하게 주려고 많이 하니까 숫자가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딱 100이네. 그죠? 그러면 A 거 물어봤으니까 100만 원이니까 그럼 39만 원이겠네. 그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문제 풀었는데 수가 딱 안 떨어지죠? 그럼 내가 잘못 풀었구나 이 생각해도 돼요. 그 웬만하면 어느 정도 맞아지도록 나오는데 소좀 계속 나오면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 원단위는 저사회라면 붙어 있는데 안 적혀 있으면. 자, 다음 우리 600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10번. 연산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60만 원을 순실현 가치 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A 제품의 총 가격이 얼마 되죠? 100kg에 킬로당 2,000원. 지금 얘는 총이익 물어봤으니까 실현 가능한 금액 전부 다에다가 결합원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20만 원에다가 2만 원 빼면 18만 원이 되죠. 그죠? 또 B는 200kg에 킬로당 1,500원. 그러면 30만 원에 3만 원 빼면 27만 원이고. 자, 그리고 C는 200에 2,500원 하면 50만 원인데 5만 원 빼면 45만 원이죠. 자, 여기까지 구하셨나요? 그러면 총 실현 가능액이 얼마죠? 지금 90만 원이죠, 전체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건 A, B, C에 대해서 얼마 분배할 거냐 물어본 게 아니라 이익을 물어봤잖아요. 결론적으로 결합원가는 전부 다 원가로 빠지겠죠. 그러면 90만 원에서 60만 원의 결합원가를 빼면 30만 원만 우리가 이익으로 남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답은 30만 원이 되겠죠. 자, 또 636페이지로 가서 636페이지 9번 10번. 자, 주식회사 세무는 홍삼을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원액과 화장품 원액 및 비누 원액을 생산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홍삼 액기스와 화장품 및 미용 비누를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 원가는 2,400만 원이다. 이 경우 순실현 가치법에 의할 때 화장품에 배부될 결합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생산 수량의 최종 판매가 홍삼 액기스부터 보면 2,000개에 13,000원. 그러면 2,6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추가 가공원가니까 2,2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화장품은 6424 2,400에 600 빼면은 1,800만 원이 되겠죠. 다음 미용 비누는 6,000개에 2,000원, 1,200만 원에 200만 원 추가 가공가 빼면 1,000만 원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22, 18, 10 이걸로 나누면 합치면 총 5천만 원이 나오네. 그렇죠? 물어본 게 어디 거야? 화장품에 배부될 거. 그러면 2,400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숫자 이해가나요? 자, 50 쓴 게 2,200, 1,800, 1,000만 원 다음에 5천만 원. 그 중에서 화장품은 1,800. 그냥 제 안 번하는 스타일이 얘네 다 합쳐버리자. 공 빼고 그냥 쓴 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864만 원이 되네요. 다음 648페이지로 갑시다. (648페이지) 7번. 자, 주식회사 결합은 나프탈렌을 원재료로 하여 고급 비누와 저급 비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순실현 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고급 비누의 배분된 결합 원가를 계산하시오. 자, 그럼 고급 비누하고 저급 비누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그냥 1,400, 600 줬으니까 이 비율대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7대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게 고급 비누니까 결합원가 1,000만 원에 우리 70%니까 700만 원이네. 아,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산수까지 다 잘해주고. 자, 다음 694페이지로 갑시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결합원가가. 자, 694페이지 6번. 자, 주식회사 현상이 제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30만 원을 순실현 가능 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제품 C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그럼 또 이번에 첫 번째 A에 대해서 보면 생산량, 판매량. 자, 이거 어느 거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생산량을 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우리 생산량이 A 제품 보면 200단위에 판매가 3,000원, 그리고 추가 가공 원가가 9만 원. 그러면 얘는 51만 원이고 B는 50단위에 2,000원. 그러면 10만 원에 4만 원 빼면 6만 원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C는 10만 원에 7만 원 빼면 3만 원이 되죠. 이해가셨나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C의 매출 총 이익이네요. 그러면 C한테 이제 우리가 먼저 배부될 결합 원가가 얼마죠? 51만 원, 6만 원, 3만 원 다 하면 그럼 총 60만 원 중에 3만 원이면 자, 다들 안분해야지, 안분. 하면 얼마 나오죠? 15,000원 나오나요? 15,000원 계산 됐나요? 자, 어떻게 했는지 이해갔어요? 15,000원? 그죠? 자, 그럼 지금 15,000원이 여기에 들어갈 결합원가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자, 이건 지금부터 푸는 건 자기 마음대로인데 저는 자, 얘가 전체 생산량이 100단위에 1,000원이면 10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15,000원을 빼면 85,000원이죠. 그죠? 이건 다음부터 이익 구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저는 100개니까 한 개당 나누면 850원이 나와요. 그럼 850원인데 그죠?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산수하다가 제가 꼬였어요. 죄송해요. 자, 우리 10만 원에서 한 개당 이익이 얼마죠? 자, 죄송해요. 제가 방금 산수하다가 제가 꼬였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풉시다 이건. 자, 우리가 생산량이 100개고 1,000원 하면 1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추가 가공 원가가 7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결합 원가 배부 받은 게 15,000원. 그러면 15,000원이 되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얘가 전체 생산이 100개에 대한 거죠. 100개니까 한 개당 150원의 이익이 나오겠죠. 원가 다 뺀 거니까. 이해가셨나요? 얘에 지금 70개를 팔았죠. 그죠? 그러면 7일은 7, 7호 35. 그러면 1,500원이 되겠네요. 이해가셨나요? 이건 제가 푼 방식이에요. 저는 원가 다 빼고 총 이익이 전체가 다 팔았을 때 15,000원 남는다는 건데 70개만 팔아서 70% 이익만 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처럼 단위당으로 100을 안 나누고 뭐 바로 그냥 70% 팔았다고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1단위로 내렸다가 다시 곱해주니까 그 차이인 거죠. 자,
이제 우리 709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7번 709페이지. 주식회사 서울은 다음과 같이 결합 공정과 추가 가공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한다. 각 공정의 기초 및 기말 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품 값에 배부될 결합 원가는 얼마인가? 자, 먼저 결합 공정 보면, 자, 결합 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값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결합 원가는 5만 원이었다. 제품 값은 27,000원에 판매되고 제품 을은 추가 공정을 거쳐 제품병으로 판매된다. 추가 가공 공정을 거쳐 제품병이 생산되었으며 추가 가공 원가는 2만 원이 발생되고 제품병은 7만 원에 판매된다. 추가 가공 공정 과정에서 부산물 정이 생산되었으며 정은 3,000원에 즉시 판매할 수 있다. 부산물은 생산 시점에 순실현 가능 가치로 인식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값은 그냥 27,000원에 판매된다라고 하고 끝났죠. 뭐 추가 가공 원가나 이런 것들이 값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죠. 그죠? 값은 27,000원이고, 그럼 병을 가지고 보면 병은 2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얘가 3,000원이 되면 7만 원에 판매되는데 추가 가공 원가가 2만 원이니까 5만 원으로 내려가는데, 얘를 지금 부산물을 팔아서 실현 가능한 게 3,000원이 더 늘어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 실현 가능액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병을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나와서 얘 팔아서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실현 가능한 금액이 53,000원이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그 비율대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27,000원하고 53,000원 하면 질문항은 값에 배부될 거니까 5만 원에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값이 실현 가능액이 27,000원이고 병이 53,000원이니까 결합원가 5만 원에 80 중에 27 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6,875원. 오케이. 정말 한글을 잘 보고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 상황이 그래서 3,000원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 53,000원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얘 팔면 7만 원이었는데 얘가 7만 원인데 가공비가 2만 원 들었고 얘 부산물 팔아서 3,000원이 생겨서 53,000원 된 거예요. 실현 가능액이라는 게. 예? 7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5만 원이고 3,000원 더하면 맞죠? 가끔 이제 산수에서 그런 분위기시면 제가 산수 잘못한 줄 알고 다시 막 머릿속에 더하기 빼기 다시 막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결합 원가를 본 거고, 다들 저처럼 오랜만에 책을 보신 분도 있으신지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우리